TV 타임즈.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주님, 고양이 화장실 치우면서 시선 집중합니다. 향기롭네요.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조지 소로스님,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월요일 종배 형님의 시원한 한방 기대합니다. 네, 시원한 한방은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날이 네. 엄청 진짜 무덥더군요. 그러니까요. 제이비 어떻게 지내시냐고 최현숙님이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네. 안부도 또 물어주셨네요. 네, 혀 길게 빼고 좀 늘어져 있습니다. 혀 길게 빼고. 그렇죠. 제이비는 에어컨을 또 안 트시니까. 틀긴 틀지 왜 안 틀어요, 제가. 틀어요? 어떻게 버텨요? 네. 예, 중고 하나 샀어요. 네.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짠돌이와 함께하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부터 정말.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김종배로 삼행시를 받았는데요. 네. 커피 쿠폰 받으실 20명의 당첨자는 지금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의 닉네임 확인하시고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레드헤어님이 꽃 JB 티셔츠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입고 다니실 건가요? 정말로? JB 입고 다니셨어요? 네. 안 입으셨어요? 네. 집에서라도 입어야죠. 집에서는 입었지. 집에서 입었어요? 그건 더 이상하다. 집에서 입었어요. 자기 얼굴이 박힌 티셔츠를. 도대체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어요. 일단 그거 가요. 저희가 약간 홍보용으로 만든 거라서 밖에 입고 다니셔야 돼요. 내일은 출근할 때 입고 오시고 말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색다른 행운을 나눠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란 어떤 의미인지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달콤한 칭찬도 좋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쓴소리도 좋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나에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란 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예.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하루 10분씩 5일 동안 화사한 제이비 얼굴이 곱게 박힌 티셔츠 그리고 제이비의 분신이죠. 종비기 얼굴이 담긴 부채를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 3주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다음에 매일매일 함께해 주신 우리 촌철님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날 한 촌철님께서 아니 제이비도 부끄러워서 못 입고 다니는 걸 지금 나눠주겠다는 거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일 입고 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는 소식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곳인데요.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를 보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51%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긍정 응답률은 리서치뷰의 직전 조사, 이게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건데 네. 이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낮아졌고 부정 응답률은 11%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기할 점은 조사 시기인데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거든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 기간이 겹치는데 이때 그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 지금 의미를 두는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조사가 계속 나올까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요인 분석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분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국경제 좌동욱 기자가 어제 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통령실의 자체 진단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네. 1번 검찰 편중 인사, 2번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3번 김건희 여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3번이 김건희 여사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가 엄청 쏟아지는데 이러면 조회수는 대단히 높은데 문제는 댓글을 보면 부정 댓글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세 요인 가운데 두 가지는
대통령실의 참모나 내각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편중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과 관련된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더더욱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 그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추가로 전한 내용이 있던데 출처가 어딘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전원 형식으로 전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변동에 크게 관심이 없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호. 이런 전원 내용이 이 기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다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오호.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했던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까지는 제가 안 하지만 뾰족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네. 바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참모들이 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지율 변동에 크게 관심이 없고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도 또 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짚어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고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이비도 꼭 찍어서 말씀하셨지만 조사 기간이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나토 순방과 딱 겹쳐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그 이목 집중 효과도 있고 또 거기서 뭐 성과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그 줄을 잇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도가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물론 그 이제 이 나토 정상회 참석 이후에 그 뒤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요 한 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그 지적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의 행보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더 눈길을 끌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한국경제가 전하면서 했던 그 진단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는 엄청 쏟아지고 조회수는 높은데 반응은 안 좋다. 그렇게 된다면 일정하게 개선이 나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바로 그 점을 7798님이 짚어주셨는데요. 외교 성과는 안 보이고 김건희 패션 보도만 넘쳐나던데 그게 오히려 보기 안 좋았나 봅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5510님, 스페인 현지 사진이 여제 여러 언론에 나오던데 언론이 화보집인가요? 연출인 거 좀 티나던데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정관채님은 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잘하려고 반성보다는 여론몰이에 힘을 더 쓰지는 않을지 오히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쓴다니까 여론몰이도 안 하겠죠, 그러면. 참모들은 신경 쓰지 않을까요? 네. 네. 완타치님, 지지율 떨어지는 건 핵심 관계자들 잘못 아닙니까? 자기 발등 찍는 인터뷰들이요. 핵관들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그리고 7740님, 국민의 여론을 듣는 대통령인데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다니요? 라고 느낌표 찍어주셨고요. 9132님,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 같아요. 더 막가! 라고 해주셨는데 더 막가는 전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더 빠르게 네, 아무튼 그렇고. 근데 요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도 또 물어봤는데 네.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 1위로 뽑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권 상황 보면은 뭐 갈등 양상이라서 요즘 저희가 좀 이따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눈길을 끄는 문항이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예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야권 1위는 이재명 의원이었고요. 그 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에 차기 주자 조사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또 관심은 가지 그냥 않습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장관님 아직 이름을 안 빼셨더라고요. 예. 빼달라는 얘기 없었죠? 네, 그러셨나 봅니다. 네. 아직 출장 가셔가지고. 네. 네,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면서 지명했던 여성 장관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주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그날 상당히 큰 뉴스가 됐었는데 네. 오늘 한 조간을 보니까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다만 박순애 후보자는 임명하고 뭐 이런 전망 기사를 내놨던데 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죠. 네. 네. JB 전망은 안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나토 정상회의 그 참석자 출국을 할 때 배웅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배웅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허례허식이라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귀국길에는 마중을 나갔습니다. 네. 맨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을 했지요. 이 장면 자체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다가 어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이 친윤 세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책임과 역할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저 때문이라고 하기엔 저한테 역할이 없다. 그분들이 저희 역할을 못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역할을 맡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제를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데 나한테 역할을 안 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지지율 하락의 책임은 자신한테는 없다라는 거고 내 책임은 아니다. 내가 뭔 역할을 했어야 하락이든 상승이든 뭐든 뭐 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나한테 역할을 주면 20일 안에 끌어올릴 수 있다.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그 전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진단 있지 않습니까? 요 진단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나선다고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 편중 인사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대외 활동 자제하라고 주문할 겁니까? 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요. 네. 요 며칠 새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대선 때의 태도와 비교가 참 자연스럽게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고자세였다면 지금은 저자세고 그때가 투쟁형이었다면 지금은 호소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이걸 한번 보죠.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해결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달라졌죠. 그때는 아쉬웠지만 지금은 느긋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요 점이 하나가 달라진 환경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투놀이 양상은 비슷한데 상투놀이의 처지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대선 때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상투를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상투가 잡혀 있다. 어허. 요 차이가 고자세와 저자세의 급변을 낳은 주된 이유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면초가 쏙 윤심 잡기 이제 대다수 언론이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사퇴 가능성은 없다. 도의적 사과도 없다. 뭐 겉으로는 아주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6646님 나를 살려줘야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살려달라는 거네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신경 안 쓴다잖아요? 라고 해주셨고 네. 무진기행님 이 대표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포니님 아직 쓸만한 비단 주머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한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럼 20일 만에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관련해서 뭐 의제 전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젠다 전환. 네. 네. 글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그 요인이 의제 전환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갈수록 활동폭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의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뒤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네. 개혁을 동력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먹힐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회가 지금 뭐 개혁 아젠다 몇 개 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별로 주목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일단 좀 가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네, 어쨌든 가장 분수령이 되는 거는 7일 당 윤리위가 되겠죠. 네. 네, 하여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민주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였는데 함께 들어주시죠.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출마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당무위에서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비판과 반발이 좀 많던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박지원 전 위원장의 도전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막판에 당의 쇄신을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었고 그래서 이른바 5대 쇄신안을 선거 후에 본격 추진한다는 합의를 끌어내고 정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약속과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은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를 했던데 여기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만 따로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네. 이 구호는 박지원 전 위원장의 5대 쇄신안 가운데 맨 처음으로 거론했던 겁니다. 청년 정치의 문호를 넓혀서 정치 교체 완수한다. 요 1호 쇄신안과 딱 겹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종합하면 민주당의 혁신 동력은 청년 정치에서 나오고 자신은 청년 정치의 아이콘 또는 구심이다. 이렇게 자기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자신이 대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마라. 이게 뭐 특혜냐 특권이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던데 이런 논란은 사실 피상적인 것인 것 같은 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정말로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서 청년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파워를 갖고 있다면 저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거꾸로 어서 옵시오 하겠습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박지원 전 위원장의 도전이 개인적인 도전이냐 아니면 청년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조직적 차원에서 도전하는 것이냐. 이 문제로 그러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박지원 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가장 먼저 터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민주당 안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자처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이 박지원 전 위원장의 어떤 요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건 박지원 전 위원장이 개인적 차원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 그 반증이냐 아니면 청년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냐. 요것도 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호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현님은 저 인터뷰 봤는데요. 초고속 기득 정치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촌철님들이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데 사실 정치권의 공천도 그렇고 현재 정치 제도가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문턱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 초년생 같은 경우는 기반이라든지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오래된 사람보다 조직 기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문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도전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이건 자격 문제잖아요. 자격. 이거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의 정치 도전 문턱과는 약간은 궤를 달리하는 성질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당원 당규 개정해달라는 얘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당무위에서 이제 아니다, 결의하면 이런 된다. 얘기였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비대위랑 당무위원회 의결을 갖추면 된다. 그리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는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요게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 버리느냐 아니면 당무위까지 가느냐 뭐 이 문제가 좀 남는 것일 텐데요. 결국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됐던 과정을 복기를 하면 대선 과정에서 박지현 위원장이 일정하게 아이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강력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다면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저는 이걸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양재성 님이 폐기는 인정하나 원칙은 지켜야죠 해주셨는데 또 뭔가 신선한 바람이 된다라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논의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B 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